자, 안녕하세요. 댓글에서 그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 댓글에서 질문을 하시면 댓글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홈택스의 오류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신고하시다 보면 뭐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홈택스 시스템 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화면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댓글에서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에 너무 긴 경우 이런 경우들도 역시 댓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 댓글로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좀 추려가지고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면서 상가 임대사업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간편정부 단순경비를 대상이시고요.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자녀소득 공제란에 0명이라고 뜨는데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아서 0명이라고 뜨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구독자님은 자녀가 2명이신가 봐요. 근데 이제 신고서 상에서는 0명으로 떠 있다는 건데, 이게 그 연말정산을 하셨다 그러면 그 연말정산 자료를 끌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 끌고 들어오는 건 그 연말정산한 그 회사 거기서 지급명세서를 선택을 하셔서 끌고 들어오는 거라, 아마 그래서 안 끌고 선택을 안 해서 안 끌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간에 실제가 부양가족이 2명이 있으시다 그러면 2명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이자 경비 넣는 건 어디서 하는 걸까요? 대출이자 비용이 만약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러면 이거는 장부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게 뭐 간편장부가 됐던 뭐 복식부기 장부가 됐던 장부를 작성하셔야 그 장부에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종교인 소득이 원천징수 연말정산 했는데 기타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는, 요거는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그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간편장부의 매출액은 신고 안내 자료에 나오는 수익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되나요? 그러셨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간편장부가 지금 작성이 돼 있는 상태이셔야 됩니다. 그 간편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매출액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간편장부의 매출액을 기재할 때는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혹은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 지금 뭐 신고도움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고도움 서비스에도 매출액이 보이죠. 왜냐하면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미 매출액을 신고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때 신고하신 매출하고 동일하시겠죠. 이게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출과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매출이 다르다는 건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셨는지를 보고요. 아마 그 금액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하고 동일할 겁니다. 간편장부에 대한 작성이 끝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간편장부 신고 방법 영상은 이미 간편장부가 작성돼 있다는 가정하에 신고하는 방법 영상이에요. 그래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별도로 영상이 있고요. 간편장부 양식에다가 그 매출부터 비용까지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간편장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있어요. 모두 체험 신고서를 하라고 왔는데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 얼마라고 하면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이게 환급이잖아요, 환급? 환급이면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금액이겠죠. 연말정산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합산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합산신고라고 하는 거 보면 뭐 다른 사업소득이나 이런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과 모두 다 합해가지고 전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그 신고하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받은 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는데 사업자 폐지를 한 거에 대한 종소세 신고를 하려는데 근로소득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신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경비율 신고 이걸로만 진행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근로소득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두 개의 소득을 다 합쳐서 하셔야 돼요.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 합쳐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 단순경비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거 그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같이 있을 때 신고하는 방법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단순경비율 하고요. 간편장부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그 방법 차이예요.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그냥 그대로 이미 그 소득금액이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건 되게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신고하고 연말정산도 받는데 왜 같이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잖아요. 그렇게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정산해가지고 더 내거나 혹은 환급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왜 이걸 또 갑자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또 두 개 직장을 다녀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퇴직하고 2년째 쉬고 있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데 요건 좀 너무 그 주관적인 거라서요. 퇴직을 했냐 안 했냐 뭐 그거가 기준은 아니고요. 소득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지금 신고하고 있는 거는 2024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죠. 그래서 2024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종합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 소득이니까 본인만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소득 종류 선택할 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작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근로소득은 제외하면 되나요?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은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건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 하신다 그러면 근로소득은 포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연말정산을 했다 그래도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다시 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직을 2번 하였고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인데 이직을 2번 하셨다는 건 직장이 3군데였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마지막 직장에서 앞에 2개 직장을 모두 합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합해서 연말정산이 안 되고 각각 했다 그러면 이거는 다 합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채움으로 전환할 방법이 있나요 하셨는데 모두 채움으로 하면 신고하기가 쉽죠.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두 채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건 국세청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월세만 소득으로 입력하지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입은 종소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나요 하셨는데 요게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도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요게 포함이 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계산식이 부가가치세하고 좀 달라서 많은 경우는 그 계산에서 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 계산식을 보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근로소득은 보이는데 사업소득이 안 보일 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이시래요. 이게 조회가 안 된다는 건 일단 사업소득이 없다는 이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조회가 안 된다는 건 여기서 조회가 될 수 있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내가 매출을 신고를 했으면 여기서 조회가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보인다는 건 그 신고가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매출은 어디서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증빙별로 그다음에 뭐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카드를 받았으면 카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자, 이자나 배당이죠. 금융소득자 신고 방법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자 배당 소득은 일단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 넘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잖아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영세 사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 좀 긴데요. 모두 채용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부모님 두 분을 다 인적공제를 받았었대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버님이 다른 소득이 있다고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머니만 공제를 받으려고 넣었더니 오류가 난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 모두 채움 대상이신 거 보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오류 사항은 사실 제가 화면을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오류 코드를 가지고 그 홈택스에 보면 그 상담 센터가 있어요. 인터넷 상담 센터. 거기에 이제 신고 오류 같은 내용에 대해서 Q&A를 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올려보시면, 이게 아마 전화 상담은 잘 안 될 겁니다. 요즘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보시면 하루 이틀 정도면 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댓글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제가 답을 못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반복되는 질문들 말고요.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댓글에서 답을 못 드리는 것들은 종종 한 번씩 몰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 번씩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